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비밀 채팅 검색창,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루카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전문가님?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분 좋게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미증시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그렇죠. 하락했지만 네. 그래도 코스닥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우선 전일 이제 미 증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견조한 이제 국제 지표와 그리고 유가 상승에 의해서 지금 S&P는 다시 또 한 번 S&P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견인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이제 확산세에 따른 좀 혼조스러운 모습은 아직까지 유효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미국 5월 민간 고용수 같은 경우에 이제 69만 명으로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지속 증가한다는 부분이 이제 경제 정상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은행, 산업재 부분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약세를 보인 주들로는 이제 기술주들 그리고 의류 그리고 기기 섹터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진한 모습을 이제 보인 모습으로 장이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고용지표들 같은 고용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신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 공항의 80% 정도가 이제 정상화 가동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이를 반증하는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에 미국, 중국 그리고 경제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기관 매수세에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 심리를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 이제 경제 정상화에 관련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긴 했으나 최근 이제 코스닥 상승세도 그렇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아직 시장에 있는 편이고요. 전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크게 이제 실적을 상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주들 그리고 대형 수출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도 당분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또 그리고 수출 대형주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저번 주 수익을 가장 이제 크게 냈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강판을 또 한 번 다시 가져왔어요. 포스코 강판이요? 네. 이제 전일 저번 주 방송에서 전일 종가 매매로 이제 이 종목을 진행을 하였고 한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끝마쳤는데 네.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계속 분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이고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강판에 남은 물량들을 계속 가지고 왔고 결국에는 25%의 수익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컬러 강판
이제 강판이 이제 컬러감을 이제 씌운 컬러를 씌운 이제 강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3위에 위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훑어드리면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에 회복감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과 함께 철강석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중국에서 그 철강인 부분들을 네.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네. 중국도 이제 인프라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철강이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철폐를 하면서 그런 철강의 유출을 굉장히 이제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국내 관련 철강주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난 부분들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해서 철강주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통 가격을 살펴보면은 1월 말에 톤당 88만 원 하던 이제 철강 가격이 6월 말에 이제 1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철강사들이 이제 자동차 강판 가격을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올리기로 이제 합의를 봤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당연스레 이제 실적 모멘텀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거고 이제 하반기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유망 섹터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사람들이 가장 소비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자동차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자동차에 대한 이제 공급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동차 강판에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철강 관련 이제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시장 공급의 이제 원리에 따라 이 가격도 올라가고 이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철강 관련주들도 이제 올라가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고요. 결국은 이제 25%의 수익 상승을 보이면서 이 포스코 강판을 들고 있는데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오, 네. 저희는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3분할 매도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5% 그리고 15%에서 지금 수익을 낸 상태에서 계속해서 저희 이제 노란톡방 주력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노란톡 방에서는 철강주들 안에서도 포스코 강판으로 이 종목을 진입하셔서 현재 25% 수익을 이미 보셨는데요. 그래도 나머지 분량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앞으로도 쭉 가지고 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25% 수익률 들으시면서 부럽다, 나도 지금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언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지 타이밍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본 종목 한 종목만 봐도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수익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제 진행하는 매매 리딩 방식을 보면요. 네. 신호도 그때그때 이제 드리고 있고 애매한 구간에서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자, 어디서 매수, 어디서 매도라는 이제 진입 시점과 이제 청산 시점이 동일하게 저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네.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제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매일 4시에는 이제 카톡 교육을 진행하면서 맞아요. 그쵸. 소위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제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이런 기회가 이제 흔치 않습니다. 네. 네. 무료방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이런 방이 없어요, 어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시청자분들 네. 이렇게 언급하셨네요. 아, 네. 제가 좀 이런 방은 없다고. 네, 읽기가 좀 오글거리는데.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닉네임 야하님이 여기 무료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루카님 최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도 언급해 주시고요.
있고요. 매일매일 오후 4시에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주식 초보인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카톡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드리는 우리 루카님의 노란톡방인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루카님의 노란톡방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바로 나오네요. 네. 네, 6월달 수익률 표입니다. 종목들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인터파크 18.5% 수익 기록하셨고요. 또 현대바이오로도 10% 가까운 수익 보셨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도 5% 넘는 수익도 보셨네요. 네,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 수익률이 일단 144%가 넘어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들 지금 빨갛게 표시하신 종목들이 최근 종목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빨갛게 제가 표시해 드린 종목이 저번 방송 이후에 제가 수익 봤던 이제 종목들인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주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고 그리고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EID라는 종목인데 EID는 워낙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핫했었죠, 이 종목도.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 유명한 부분인데 현재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세에 들면서 뭐 제2차 코로나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스푸트니크 이제 V가 90%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EID도 함께 이제 관련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E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푸트니크 V를 한국에서도 혹시 생산하신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네. 아시는 거 맞죠? 네. 그럼요. 키오스 글로벌이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어요. 한국코러스. 한국코러스. 네, 그 한국코러스의 이제 이트론과 그 자회사가 EID예요. 그래서 각각 100억씩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휴언스 글로벌도 있고 이트론, EID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데 왜 EID를 선택하셨어요? 뭐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 이게 감으로서 약간 끌려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트론, EID. 사실 이름이 예뻐서 고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수익만 주셨으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삼형제를 불러서 이수앱지스 그리고 이트론, EID를 주로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전문가마다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차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예뻐서 이 EID를 계속 들면서 이제 변동성 매매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두산 퓨얼셀 계속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두산 퓨얼셀은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한 번에 청산을 수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분할로 해서 이제 3번에 나눠서 이제 분할 신호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5%의 수익을 이제 가져가면서 쭉 가져가겠다. 주력주로서 가져가겠다라고 아직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당연히죠. 네. 언제까지 보유하실 거예요? 좀 길게 가져가실 건가요? 적어도 200%에서 300%까지는 가져가지 않을까. 그 회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따라와 주신다면은 200%, 300%를 같이 200%, 300% 말만 들어도 지금 당장 따라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실제로. 근데 당장 이제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두산 퓨얼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고 있지만은 아직도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시면은 그 매수 시점이라든지 그런 매수 타점 언제든지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번에 수소차 교육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수소 연료 전지의 이제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70%의 점유율을 돈으로 따진다면 연간 1조 원 정도의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산 퓨얼셀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정부 정책 중에 수소 발전 의무화라는 정책이 있어요.
바로 이 정책이 뭐냐면 한국전력에서 일정 비율의 전력을 이 수소 전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퓨얼셀은 앞으로도 이거와 엮여서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글로벌적인 기조로 탄소 배출권이 있죠.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어느 정도의 양을 제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만약에 초과가 되면 다른 기업에서 사오거나 아니면 그걸 세금으로서 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수소 전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산 퓨얼셀을 앞으로도 지켜봐야 된다. 저희 방 노란톡방 주력주를 앞으로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의 노란톡방 수익률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두산 퓨얼셀 제일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연료 전지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제시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앞으로도 또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200%, 300% 이상까지도 기대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수익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마지막 한 종목도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백광산업도 5.47% 수익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종가 매매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매수 전략을 취해 드렸는데 백광산업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이제 고순도 염화 수소라는 거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소재가 혹시 어떤 소재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순도 염화 수소라는 소재입니다. 들어보기만 했고 자세히는 몰라요. 어디에 쓰이실 것 같습니까? 어디에 쓰이나요? 역으로 질문을 하시네요. 네. 바로 반도체에 이제 쓰이는 필수 소재인데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매우 섬세한 소재이고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먼지라든지 그런 이물질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고순도 염화 수소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에 이제 반도체 회로만 남기고 이것을 부식물을 씻겨내는 그런 소재, 필수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이 소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생산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전량 일본과 독일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1, 2년 전부터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일 문제로 일본과 굉장히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소부장 쪽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에 나선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백광 이제 산업과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희들 지원해 줄 테니까 이 고순도 염화 수소라는 소재를 너희가 만들어라. 전량 생산을 해봐라 해서 결국에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울상이죠. 그 고순도 염화 수소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은 울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주 해피엔딩이 되었다. 그래서 백광산업 주가도 해피엔딩으로 쭉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톡방도 해피엔딩이었네요. 그렇죠. 이 종목은 전량 다 청산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종목도 계속. 그렇죠. 분할로 가져가고 전량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태주라든지 변동성이 강한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량을 청산하는데 제가 지금 항상 매수를 전략을 드리는 종목들은 좀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백광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퓨얼셀과 맞먹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것 또한 이제 200%, 300%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5G 스몰셀에 대한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스몰셀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사실 4G는 지금
저희 전국에서 굉장히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라고 하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는데 5G는 지금 커버리지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통신사들을 상대로 지금 굉장한 소송들이 지금 집단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5G의 이제 커버리지가 이제 짧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소형 중계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소형 중계기가 바로 스몰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스몰셀 부분에서 거의 국내 유일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이노와이어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스몰셀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5G는 절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뭐 자동차를 들어가든 아니면 핸드폰을 만들든 어떤 인프라 사업, 그러니까 도로, 철만, 그리고 그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5G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노와이어리스의 기술이 정말 독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노와이어리스를 두산 퓨얼셀만큼이나 주목을 하셔야 된다. 라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카님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두 종목 더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만큼 또 200%, 300% 넘는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특히나 5G 장비주죠. 앞으로 하반기에 또 수주 기대감으로도 5G 관련주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프라 투자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이런 고순도 염화수소를 국산화한 기업인 만큼 좀 전망이 유망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두 종목들 아직도 노란톡 방에서는 이미 큰 시세를 보셨는데요.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어떤 타이밍에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우리 루카님이 알려주실 텐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이제 코스피 시장이 3,300선을 넘어섰어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좀 오늘은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낙관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을 이제 보고 있고요. 네. 3,300선을 이제 넘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상승세는 이제 계속될 거다. 제가 그거를 이제 보는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해소가 되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300선을 뚫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의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게 거의 1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로존에 대한 이제 경기 확장이 일어나고 이제 유로존이라고 하면 유로 통화를 사용한 이제 국가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유로존에 대한 확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속도가 미국의 속도보다 지금 빠른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단 한 가지 이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미중 전쟁. 이제 미중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또한 중국과 계속해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좀 미중 신경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미중 전쟁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좀 코스피도 조정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저는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갔어. 지금 너무 비싼 구간이야. 그런 구간에서만 이제 아마 조정이 올 것이고 그러지 않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조금씩이라도 올려갈 거다. 이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3,300선을 넘어서면서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장에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 전에 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네. 좀 더 이제 어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네.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하반기는 철저하게 실적 경기 실적 경기 중심으로 네. 시장이 이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을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네. 그 말은 이제 경기 민감주에도 이제 돈이 이제 수급이 쏠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성장주에 수급이 몰려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성장주들이 당연히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주들도 굉장히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제 경기가 안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다가올수록 이제 경기 민감주에 돈이 몰릴 것이다라고 그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1.2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정이 되었죠. 네. 그런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인지하고 한다면 이제 돈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릴 것이다. 다만 그때 이제 확인이 될 때는 이미 매력적인 가격대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금 미리 잡으셔야 된다. 경기 민감주를 지금 미리 잡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시장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교육을 최근에 이제 한번 마쳤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들어오셔서 원하신다 하면은 제가 한 번 더 교육도 해드리고 그런 섹터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도 친절하게 해드릴 예정이니 네,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루카님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성장주들의 수급이 몰려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가 안정이 되고 금리가 또 인상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강세를 보인 뒤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때니까 지금부터 진입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1번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는 섹터로 한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드디어 넘어가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세 섹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네 섹터인데요. 네. 이제 전기차, 미용 따로, 그리고 엔터, 엔터. 네, 그리고 IPO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수소차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연동해서 전기차를 이제 가져와 봤고요. 먼저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스텔란티스라는 이제 기업과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 세 가지의 기업이 어디 섹터이신지 아시나요? 당연히 전기차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인데 네, 오늘 진짜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악재가 나왔어요. 배터리 부분을 분할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네. 만도와 같은 상황 네. 그런 시장이 이제 비슷한 이슈가 그럼 당분간은 계속 조정세가 지속되겠네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학습이 된 상황이 있어요. 만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때문에. 그 네.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지라도 다시 회복을 회복을 할 할 거다라는 이제 단기적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투심이 반발 매수세가 곧바로 들어올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또 삼성 SDI는 오늘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 중에서는 그럼 삼성 SDI를 좀 괜찮다고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대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이미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제쳐두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오, 네. 네. 제가 바로 그 옆에 이 기업을 놔둔 이유도 이 삼성 SDI와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이제 협업 가능성이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스텔란티스라는 이제 기업은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푸조 시트로엥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제 자동차 기업인데요.
이게 만약에 미국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다고 한다면 네.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나리오가 저한테 나왔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예측이 아니요, 궁금하네요. 아, 네.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 네.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과 전 세계 1, 2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글로벌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을 쓰지 않고 왜 한국 삼성 SDI와 협업을 하려고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로 CATL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네.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CATL의 공장이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그때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베네피트를 많이 준단 말이죠. 근데 CATL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CATL은 아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미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 완성 기업들과 이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삼성 SDI만 지금 하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스텔란티스가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의 진출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삼성 SDI도 마침 미국으로 진출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둘의 합체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닐까. 그래서 이 삼성 SDI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스텔란티스는 지금 현재 마세라티 그리고 푸조 그리고 시트로엥 등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 점유율로 봤을 때 한 10%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라는 수치가 작지 않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SDI가 당분간 이 스텔란티스의 이런 배터리 캐파를 독점적으로 좀 이렇게 수요를 계속해서 낼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또 강하게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앞으로 이제 기대감, 그런 모멘텀까지 감안했을 때 이 주가는 이제 기대감에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I를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오늘장 주목해봐야 될 섹터 중에 첫 번째로는 전기차 관련주들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배터리 관련해서 3사 중에서는 삼성 SDI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세계 4위 자동차 회사인 스텔란티스가 이제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삼성 SDI가 수주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지금 어떤 타이밍에 또 진입을 해봐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만 공개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란톡의 1번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미용과 엔터 부분인데요. 네. 먼저 이제 미용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LG화학이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귀의 장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휴젤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톡방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신세계가 이제 인수한다는 그 맞아요. 풍문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세를 주었다가 그런 적 없다라는 이제 풍문에 다시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이 휴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톡스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뭐 중국이든지 국내이든지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기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최근 이제 중국 의료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최근 중국의 이제 1인당 GDP가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말은 중국인들도 지금 살아가는 그런 시장에서 2차 소비로 지금 넘어가는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지 그런 서비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6억 명의 중국 인구의 그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서 생각해 돼야 될 부분이 그 중국 자국민들이 1차 소비에서 2차 소비를 넘어왔는데 중국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 자국민들이 스스로의 이제 중국 기업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의료 서비스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아직까지는 중국 자국민들이 중국의 자기 나라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아직까지 믿지는 못한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돌리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한국. 한국은 바로 의료 강국이고 최근에만 해도 이제 성형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이제 눈을 돌린 부분이 굉장한 이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이제 국내에 있는 피부 미용 매출이라든지 이런 의료 서비스들의 관련 기업들이 굉장한 실적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연동을 해보는 거죠. 네. 연동을 해봤을 때 거기에 이제 더해야 되는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이런 경계가 풀리고 이제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고까지 한다면 그게 또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 돼서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 부분에서 측정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들고 있는 관련주들이 화장품주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휴젤 같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같은 그런 관련주들을 무조건적으로 포트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런 시나리오에 따른 이런 원인과 결과에 따른 그런 부분을 항상 접근을 하셔서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루카님만의 스토리 트레이딩 기법으로 중국의 1인당 GDP가 높아지면서 의료 서비스 관련주들이 앞으로 수혜를 얻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또 피부 미용 관련주들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네, 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네. 이제 엔터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엄청났죠.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고점이 아닐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현재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엄청 크게 나오면서 단기적 이제 고점의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 오프라인 이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플랫폼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이브와 YG가 이제 위버스라는 어플을 사용했고 그리고 SM과 JYP가 이제 디어유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진 플랫폼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체크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게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이제 상승세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말씀을 드렸을 때 톡이 있잖아요. 네. 그 메신저로 연락을 하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카카오톡을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과연 위버스와 디어유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냐? 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각 엔터테인먼트마다 이제 소속된 가수들이 있고 그 팬층들이 매우 두통은 알 수 있겠으나 굳이 그 위버스와 디어유를 통해서만 그거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플랫폼적인 사업에서 좀 카카오톡과 예를 들어서 카카오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어플리케이션이 메타버스와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땐 또 말이 달라집니다. 메타버스와 협업을 하면서 이제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로블록스에도 이제 이 등판을 하면서 이 홍보 효과나 마케팅 효과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터주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테마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는 기술주들, 실질적인 이제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어 나갔다면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부분에서 상승세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술주들의 이제 자리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상한가로 두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표정인데.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또 새롭게 진입하셨다는 줄 알고요. 아, 새롭게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이제요? 상한가를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버스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자세한 타이밍은 또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엔터주들은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할 때다, 관심을 메타버스로 좀 돌릴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긴 하지만 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SM 같은 경우에는 SM 또 지분 매각설 때문에도 네, 맞습니다. 많이 바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바로 또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사장 이수만 지분을 놓고 네. 좀 쟁탈전을 벌인다라는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SM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그거는 좀 주가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과 이제 그 추가된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 이제 바로 디즈니 관련주죠.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엔터주들 중에서는 SM과 SM 라이프 디자인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금부터 다시 진입을 할 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섹터, 마지막 섹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준비한 이제 테마는 IPO 테마인데요. 이제 IPO가 이제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도 앞당겨져 있고. 네, 하반기에 이제 네, 맞죠. 대여들이 네, 굉장히. 상장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제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제가 한번 교육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죠. 네, IPO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이제 크래프톤이 네. 어떤 부분에서 이슈를 받았냐? 바로 크래프톤이 상장이 연기된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큰 이슈를 받았는데요. 네, 공모가 때문이죠. 그렇죠. 웬만하면은 금감원에서 IPO에 대한 부분을 잘 규제를 안 해요. 네. 규제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안 그러는데 그랬던 이유가 이제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이 크래프톤이 내놓았던 어떤 이제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되고 설득이 잘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야, 이것까지는 아니지. 너희는 지금 선을 넘었다라면서 이제 한번 상장을 연기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네. IPO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이제 SK 바이오팜 그때부터 이제 맞아요. 시작이었죠. 네. 그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따상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까지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래프톤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나도 IPO를 받아서 나도 할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야,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너희는 이제 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규제를 네. 한 부분이 있었죠. 그걸 이제 들여다 보니까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자신의 이제 기업을 어디랑 묶였냐? 바로 디즈니랑 묶었어요. 이제 피어 그룹, 동종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랑 이 크래프톤이 무슨 상관인가 이제 자세히 살펴봤더니 나 콘텐츠 가지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콘텐츠 가지고 있다. 이거 콘텐츠 맞아. 야, 그러니까 나 빨리 이거 인정해주고 상장가 이거 공모 밴드 인정해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도 약간 때를 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금감원에서 이제 이때까지 이제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유동성도 있고 시장의 활력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야, 이거는 너희가 좀 선을 넘었어. 야, 이거는 안 되겠어. 라면서 좀 단호하게 이제 강력한 단언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라기보다는 진작에
이 금감원에서 이 규제를 들어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IPO 같은 경우에 처음에 상장을 한 이후 사실 물량을 받는 거는 개인들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고 그 전에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던 이제 외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그 이외에 이제 뭐 높은 상위 포식자라고 하죠. 주식의 상위 포식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차익 실현을 이제 내는 그런 약간 구조로 흘러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상장가로 이게 상장이 될 경우에 이제 상장이 된 후 주식 이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항상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의 규제는 좀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잘했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크래프톤이 오늘 스스로 낮췄대요. 5만 원 공모가를.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해도 네. 뭐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이제 항의를 했었습니다. 원게임 기업이 너무 산정가가 높은 거 아니냐. 나 이거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높다라는 이제 그런 항의를 계속 했었고 금감원에서 이번에 그런 규제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IPO 대여들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피해는 볼 수 있겠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회사들을 키워서 밖에 내놓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IPO를 통해서 굉장한 홍보 효과를 바라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할인이 되겠죠. 세일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유동성을 이용한 이제 지금 IPO가 굉장히 돈 땡기기를 했다. 근데 이제 이 돈 땡기기는 어느 정도 눌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높은 가치로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합당한 가격에 그런 살 수 있는 IPO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네. 크래프톤이나 이제 하반기 대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장 준비된 종목들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뭐든 한 번씩은 무조건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그냥 시장에서 눈으로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과 직접 가서 신청하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감이 생기게 되고 이 투자의 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이미 뭐 논리적인 법칙으로서 뭔가 이게 정해져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투자해보고 그걸 느꼈을 때만 얻어지는 그런 투자의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IPO 청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이외에 시장의 활동 그리고 시장의 행위는 무조건 투자자분들이 챙겨서 네. 사서 고생해봐라. 그게 나중에 시청자분들의 빨간 계좌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모가 이런 IPO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거품 논란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오늘 스스로 결국에는 5만 원 정도 이제 공모가를 낮췄는데요. 이런 행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더는 기회로 잘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1번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일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